왜 우리는 집중력이 없는가? 이 수업 진짜 지루하네. 그니까, 왜 내가 이 재미없는 책을 읽고 있지? 나는 대학을 왜 다니지? 도대체 인생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당신은 당신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항상 무의식에게 정신을 빼앗겨 있어요. 혹시 집중력이 너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어, 공부하려고 앉아 있을 때 모든 종류의 산만한 것들이 당신의 상상력을 자극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끊임없이 정말 짜증나게 말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다시 집중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 외에는 딱히 없어요.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넷플릭스나 TV 프로그램이 보고 싶다거나 아니면 간식을 먹고 싶다거나요. 혹은 갑자기 방을 청소하고 싶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밖에 나가서 담배 한 대 피우고 싶거나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싶다던가요. 당신 내면에 존재하는 무의식은 당신이 하루 종일 앉아서 지루하게 공부할 때 무의식이 튀어나와서 당신의 주의력을 끊임없이 빼앗아 가려 하는 겁니다. 당신은 아마 이 수업 진짜 지루하네. 그니까 왜 내가 이 재미없는 책을 읽고 있지? 나는 대학을 왜 다니지? 도대체 인생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밑도 끝도 없이 잡생각을 할 수 있죠. 당연히 쉽지 않죠. 왜냐하면 당신은 엉망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전혀 통제하지 못해왔던 이유죠. 무의식 중에 기억 기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의 소멸 기능이라는 것도 있죠. 무의식적인 것들은 어쩔 때는 자발적이고 어쩔 때는 자율적이고 성격을 여러 개로 분리한 요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무의식의 특성은 당신을 기생하는 삶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천천히 이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해왔던 것은 특정한 습관을 연습한 것입니다. 그게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그것들을 잘못된 습관이라고 불러봅시다. 여러분들은 잘못된 습관들을 그만두고 싶겠죠. 하지만 당신은 그럴 수 없어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은 말할 때 어... 있잖아 어... 같은 것들을 대화 중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것들을 항상 사용하니 정말 익숙해진 상태죠. 여러분들이 멈추고 싶다고 해도 멈추지 못할 거예요. 이미 그 작은 습관을 여러분들의 존재 안에 익숙해졌기 때문이죠. 이 무의식적 습관들은 신경학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의식적인 통제하에 있지 않으며 그리고 당신이 연습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당신의 일부가 됩니다. 그것이 무의식의 또 다른 요소입니다. 기억에는 창조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둘러앉아 무엇을 쓰려고 하거나 예술 작품을 만들거나 음악을 만들거나 아니면 그냥 침대에 누워서 꿈을 꾸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여러분의 머릿속에 새로운 생각이 샘솟고 그리고 더 이상한 부분은 꿈에 대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꿈속에서 관찰자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사실 꿈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당신은 그 일어나는 일들을 꿈꾸는 거죠. 이론상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당신이 스스로의 관찰자가 될 수 있는 걸까요? 마치 비디오 게임이나 영화를 보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꿈은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만일 어떤 정신분석학자가 아니야, 정확하게 말하자면 네 자아가 꿈을 만들지 않아요. 꿈을 만드는 건 당신의 무의식이에요. 의식과 무의식은 달라요. 라고 말하면 정신의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죠. 생각보다 꿈은 복잡해요. 아마도 집단적 무의식이 꿈을 만드는 것일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꿈을 만드는 건 당신이 아니에요. 혹은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 스스로가 만든 것도 아닙니다. 이건 프로이드 관점에서의 자아입니다. 당신이 정의하는 당신, 그것이 자아입니다. 자아의 바깥쪽이 무의식이죠. 이걸 이드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것들을 당신의 주의력이 빼앗아가는 무의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이 당신의 배고픔, 성관계, 공격성 등과 같은 것들을 통제하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당신의 본능이기도 하죠. 본능을 연관지어 생각하는 것은 이드에 대한 합리적인 거예요. 본능은 동물들과 인간이 공유하는 무의식이 존재하는 영역이기 때문이죠. 포유류 동물들과 파충류들과 양서류들과 심지어 갑각류까지 이 본능의 시스템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두의 공통점이 있는데, 예를 들면 약육강식에서 말이죠. 이건 정말 오래된 개념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그들을 통제하고 있다는 생각은 당신이 그걸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심이 덜 잡혀 있을수록 그들을 통제할 능력이 적은 것이고, 무의식과 잘못된 습관이 당신을 통제하게 된다면 그것은 걷잡을 수 없어지죠. 예를 들면 당신은 강박장애가 있는 사람들처럼 될 수 있는 겁니다. 무의식의 나쁜 양상들이 잘 드러나는 예시가 있습니다.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것들에 정말 많은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강한 강박을 가지고 있어서 그 충동을 제어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은 강박이 억압되면 거의 공황 상태에 빠질 겁니다. 뚜렛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온갖 이상한 춤을 추고 이상한 말을 내뱉고 다른 사람들을 따라하는 자신의 행동을 억제할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약간의 정신병 치료제가 이러한 틱장애 증상을 진정시킬 수 있지만, 마치 그들 안에 이미 무의식이 그들의 행동 통제권을 쥐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이상한 행동을 하게 만들 겁니다. 마치 그들 안에 이미 무의식이 그들의 행동 통제권을 쥐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이상한 행동을 하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들도 삶에서 그런 상황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싶지 않은데 그 사람에게 강한 매력을 느끼는 것처럼 말이에요. 당신이 자러 가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좋아하는 사람에게 문자하는 것처럼요. 당신은 항상 무의식의 정신을 빼앗겨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무의식의 전부입니다.